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이 됐죠. 물러나면서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60일 이내에 치러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6월 3일, 오늘부터 60일째가 6월 3일이니까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6월 3일이 화요일입니다. 그 선거일은 늦어도 50일 전까지는 확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50일이면 6월 3일부터 역산해서 50일이면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14일이면 뭐 열흘밖에 안 남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물러났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실망할 시간조차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오늘부터 조기 대선 체제. 그동안 민주당에 비해서 대선 준비를 덜 해왔기 때문에 조기 대선 당연히 지금부터 박차, 2배의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0일에 파면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당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선출된 게 3월 31일입니다. 불과 21일 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5구 대선이었거든요. 이번에도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으니까 늦어도, 아주 늦어도 4월 내에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돼야 된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그야말로 비상, 초비상의 상태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이른바 퍼포먼스를 가져야 된다. 왜? 민주당이야 뭐 이재명 대표로 사실상 확정됐으니까 이쪽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지명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잃었던 많은 중도층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상 목표거든요. 그리고 뭐 대선 후보가 두 달이 아니라 이제 확정된 거는 뭐 늦어도 4월이니까 그러면 불과 20일 만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야 뭐 그냥 기대, 또 쓸데없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에 불과할 거고요. 한국갤럽이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뭐 정기 여론조사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기 장래 정치 지도자, 이건 뭐 물론 그 본인이, 응답자가 답변을 하는 거죠. 불러주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5, 홍준표 4, 오세훈 2, 의견 유보 38,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 중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물론 이재명은 빼고 대선 후보가 결정이 돼야 된다, 뭐 그런 거죠. 물론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줄곧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뭐 이런 거를 주장해왔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지지도가 5%라는 거는 아마 어제 이후에, 이거는 1, 2, 3, 4월 이렇게 조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후에 이제 결론이 나온 이후에 조사를 하면 한동훈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역시 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서는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됐다 할지라도, 탄핵이 인용됐다 할지라도 그걸 앞장서서 주장한 사람을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 주자로 선뜻 과연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일종의 로열티, 당성의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유보하겠습니다. 왜?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제 갤럽 조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바로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41%입니다. 그리고 무응답이 17%고요. 그럼 정당 지지율 격차라는 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당시에도 정당 지지율 격차라는 거는 뭐 그리고 어마어마한 의석수 차이가 있었지만 정당 지지율 격차는 제가 알기로 뭐 한
한 5%, 5, 6% 정도 포인트 차이밖에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죠. 총선에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선거에서는 아니 0.73% 포인트 차이로도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아마 오늘이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아마 대표직을 사퇴하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뭐 4월 초순에, 초순이라고 하면 뭐 이미 5일이 지났기 때문에 선거인단 모집 다 끝내고 중순께 뭐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당원 경선 준비, 뭐 이게 다 형식적입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이런 형식적인 절차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은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자, 이제 윤 대통령 정치 전면에서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후보가 누구냐, 이걸 찾기 위해서 이제 대단히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결집력? 글쎄, 뭐 윤석열 대통령은 자, 내가 없더라도 대선에서 이기기 바란다, 이런 마지막 멘트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특히 이재명 대표의 그 맞설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작업은 결국은 역설적이게도 이재명이라는 변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재명이라는 반감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똘똘 뭉치게 하고, 이것이 또 너무 강성으로 뭉치면 확정성이 부족하고 약간 딜레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반 이재명 감정이 상당히 심할 텐데,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보면 심할 텐데, 그게 너무 똘똘 뭉쳐 있으면 수도권 같은 데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 또 뭐 영남 자민련 이렇게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크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과 TK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차이가 크다. 그러면 이제 또 갈라파고스 섬 뭐 이런 지적, 비난, 비판,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것만 가지고, 영남권만 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이제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 경선관리위원회가 그걸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정당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은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점이다, 이런 거고요.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뭐 이거는 여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살아있다. 무슨 얘기냐면 아마 대법원에서 선거법에 대한 확정 판결이 그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파기 재판 없을 거고요. 제가 없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죠. 없을 거고요. 파기 환송 정도인데, 물론 뭐 대법원에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마 그때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거고, 5월, 빨라야 5월 말인데 대선 며칠 전입니다. 나와봤자 파기환송 그것까지는 나올 수 있을까? 그것도 제가 물음표를 쳐놓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저보고 예상을 하라고 그러면 아마 안 나올 것이다, 그때까지. 그러나 국민의힘이 공격은 할 수 있습니다. 왜? 헌법 84조에 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재판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 그 중에서도 특히 선거법 재판, 그 다음에 위증교사 2심, 위증교사 2심도 6월 3일에 바로 그 대선하는 그날 선고를 하게 돼 있죠. 선고가 아니고 결심을 하게 돼 있죠. 글쎄, 그것도 결심할 수 있을까요? 대선일인데 아마 미룰 거려. 미뤄도 언제까지 미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만약에 선거법 재판에서 확정이 되면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공격은 받겠지만 아마 실제 파기환송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그러나 그런 공격을 받음으로써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주겠죠. 그것이 표에 도움이 될 리는 없습니다. 뭐 몇 표가 달아날지는 뭐 예측하기 어렵지만 표에 도움이 될 리는 없다. 그것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경선 흥행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뭐 혹시 몇몇 뭐 들러리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건 그야말로 들러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경선 자체가 별로 사실상 추대대회로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이거 뭐 이재명 된 건데. 그러고서 오히려 이 경선이 좀 치열하게 붙는 이게 사실상 선거운동이죠. 국민의힘 쪽에 그 부분은 시선이 더 많이 가게 돼 있다. 이거는 플러스 요인이다. 그러나 그게 뭐 판세를 뒤집을 정도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지지하는 사람이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글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그런 선택을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럴 경우에 그게 확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 그다음에 탄핵 과정도 바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이런 부분을 이제 등에 업고서 뭔가 대선 후보로 좀 우뚝 서려고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의사를 밝히거나 이런 거는 아마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은 확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거는 지금까지의 과정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아마 5월 초쯤 되면 합종연행 이런 거. 합종연행이라는 건 이제 결국 이준석 개혁신당 아마 그때 후보가 돼 있을 텐데 이제 합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인데 글쎄 그때 가서 이제 여러 지지율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짐작을 할 수 있겠는데 합칠 가능성 희박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본인이 워낙 이번에 당선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이번에 뭔가 기반을 깔아놓겠다 하는 의미가 강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은 좀 물음표로 놔두자. 여하튼 5월 초에 그런 걸 거쳐서 그러나 이게 판세를 크게 좌우하진 못할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기 대선의 시사점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대선에서 이재명이 유리하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건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안 믿는 분 계시겠지만 여론조사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저는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다른 건 믿을 게 없습니다. 저희도 예측도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더군다나 참 이 법조인들 판단을 예측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걸 좀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심 무죄. 그게 법조인들의 과연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라면 저희도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텐데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예측이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진영 논리, 어떤 극단적인 또는 각 진영 따라 희망회로 이런 것만 돌리다가는 필패한다 하는 건 역사적 교훈이고요. 자, 문제는 이제 어차피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선두를 달려나가고 2017년처럼 그때는 또 안철수, 홍준표 이 두 후보가 분열돼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아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그렇게 많은 표를 얻지는 못하겠지만 한 몇 퍼센트 정도 한 자릿수로 5% 미만 이 정도는 얻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것이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나오겠다는데 그걸 막을 방법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걸 이제 어떤 정치적 역량에 따라서 이제 합종연행을 할 수는 있겠죠. 연대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와 국민의힘 지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에 대한 반감 역시 뭐 만만치 않기 때문에 크지 않다. 그럼 요걸 메울 수 있는 건 뭐냐? 그거는 역시 중도층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그건 뭐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또 다른 영역이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지금 이제 뭐 권영세, 권성동 이 체제가 대선을 치르게 될지 뭐 또 다른 비대위 뭐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아니면 외부 인사 누군가가 또 뭐 들어올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그 지도부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 중도층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라진 이후의 진공 상태를 메울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경험적으로 실행에 옮기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이재명이 유리하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그걸 부인하고 시작하면 또다시 희망회로에 불과하다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치라는 것은 작은 가능성이라도 그걸 충분히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생물이라고 하는 것도 맞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싹 이거를 크게 키울 수 있다. 60일 쉽진 않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고맙습니다.